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이거 너무 극심하다. 웃는 게 아니죠. 진짜 이거 극심한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3%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호통 쳐서 될 일이면 더 화를 내겠는데. 안 돼요.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체력 소모가 많으셔서 맞아요. 장 끝난 이후에 지금 체력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완전 방전.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근데 또 이런 때일수록 같이 방전되지 마시고 네. 좀 힘을 좀 내시고 일어나야지 계절 바뀌듯이 내 포트폴리오의 이 수익률도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말이 쉽지. 기운이 나냐 지금. 그럼 이러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 포기해요. 때려치죠.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떡해요. 에너자이저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나만의 뭔가 기분 전환, 그리고 너무 다운되지 않는, 그렇지. 나만의 뭔가 그렇지. 비법이 좀 여기서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건행은 그런 게 뭐예요? 아무래도 이게 달콤한 네. 조각 케이크와 함께 그놈의 조각이에요. 되게 좋아하네. 쌉쌀한 아메리카노로 달고 쓰고 요거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나오면 즐겁지 않을까. 네. 잠깐이라도. 인생과 같네요. 달고 쓰고의 무한반복. 그러네. 네. 저는 그냥 네. 혓바닥을 헹군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맛있는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그렇죠. 랭킹쇼를 조금 해주세요. 보시면서 네. 수다도 조금 떨면서 그렇죠. 네, 네. 약간 기분 전환도 하시면 어떨까. 너무 다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여나 내 종목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거 도전 안 될 것 같다 하시면은 그러면은 결단도 필요하시긴 하니까 그렇죠. 저희한테 토스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에서 유튜브에 남겨주시고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전화가 편하신 분들, 뭐 이동 중에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전화로도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봐드리니까 전화, 유튜브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인사를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행복한 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붕어빵님, 그리고 도람뷰님. 이분은 삐우? 도람뷰라고 봐서 몰랐는데 옆에 있는 네. 그림을 보니까 네. 프로필 사진이 트럼프였군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도람뷰. 도람뷰라고 써놓으셨군요. 네, 이제 알았어요. 3월 마지막 거래일에 고민이 깊네요 하시면서 예전거가 울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4월이면 좀 분위기가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종목에 대한 앞날을 한번 가져가 보시죠. 네, 요즘 시장 보면서 제가 진짜 날씨랑 비슷하네요. 이거 생뚱맞다. 네. 그렇죠. 어제도 눈 왔잖아요. 눈발 날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눈 날리다가 네. 갑자기 흐리다가 이게 뭐예요? 반짝 해가 떴다가 이상해요. 사실 이렇게 날씨가 이러면은 기분도 이게 오르락 내리락 고조가 심하거든요. 그렇죠, 빗나기 그렇죠. 심한데 시장이라도 조금 안정이 돼줘야 되는데 시장까지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조심합시다. 오늘은 멘트를 할 때도 네, 3, 4 이런 신중합시다. 네. 재밌는 벌인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절충에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제가 키워드 잡아왔거든요. 좋아요. 오늘 잘 잡았어요. 어떤 키워드로 갑니까? 네, 자신감 있네요. 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피로도. 이거 월요병 심각합니다, 오늘. 알고 진짜. 한 것 같은데, 알고. 아니요, 네. 이거 근데 금요일 날 준비한 건데, 네. 왠지 이럴 것 같았어요, 오늘 시장이. 네. 시장 상황이 이제 월요일 미국장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피로도가 상당히 우리나라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네, 주말장은 네. 차라리 뉴욕을 안 보시는 게 주말에 정신 건강상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피곤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장이 열리니까 완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네, 큐 어떻게 잡았는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큐는 피로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대는입니다. 어렵네요. 이게 오후 아닐까요? 오후? 오후 1시에서 저희가 3시 사이죠, 지금. 근데 그렇게 네네.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항상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권혜는 4시에 기상하시나? 4시 반요. 4시 반. 4시 반좀 웬일이에요, 깨면은 4시 반. 항상 죽겠어요. 그 시간대는 없어요, 지금. 그거. 왜냐면 다 자고 있을 시간이거든. 그렇죠. 저 보편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권혜는 피곤한 게 오전 6시에서 9시 아니에요? 긴장하면서 이제 생방해야 되니까. 그때도 진짜 피곤하죠. 그래가지고 네. 중간에 이게 좀 한번 조금 깜빡 잠을 안 자면 그 오후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랭킹쇼 하러 오기 전에 막간에 낮잠. 한 30분? 좋다. 네,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퇴근 이후가 더 피곤하다. 왜요? 퇴근하면은 기분 좋지 않나요?
또 다른 데로 어. 출근을 하겠죠. 집으로. 아, 그렇구나. 퇴근해서 예. 이제 투잡을 뛰는 거죠. 예, 3잡. 저는 저기 네. 3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저한테는 제일 좀 힘든 시간이 아닐까. 사람들도 느끼기에도. 약간 하루가 좀 약간 이제 다 간 것 같은 느낌도 네,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오후에 1시에서 3시. 저 때 왜 힘들까요? 밥 먹어서 그런가? 다 힘들지. 사실 뭐 24시간 중에 안 힘든 게 어디 아니, 있습니까? 제일 피곤한 건 찾으려니까 그런 거죠. 잠이 덜 깬 시간대 이제 오전에는 또. 야, 그쵸? 이거 네. 5개 얘기하면서 단 한 개라도 다 피곤하죠. 안 피곤한 시간대가 없네요. 예. 그 중에서도 극도로 피곤하다. 극도로? 요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시간대를 골라주시는 동안 우리 첫 번째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만의 이 피로 회복 방법 같은 거 하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취미가 마땅히 없어서 네. 그냥 좀 쉬고 자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자는 거 저랑 똑같으시다. 진짜 네. 만약 머리 복잡하거나 네.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으면 그냥 자면 돼요. 근데 머리 복잡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요? 안 피곤한 그게 건가? 문제지. 그렇구나. 아니야. 네. 아니 약간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초기화가 좀 되는 것 같고 머릿속도 좀 복잡했던 게 살짝 정리되는 약 먹고 자야 돼요. 그래서. 맞아. 그 잠 푹 자야 돼요. 골치 아파가지고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오늘 잠을 푹 주무실 분들이 많지가 않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나마 좀 발 그러게요. 정도는 뻗을 수 있게끔 네, 한번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갈 텐데요. 우리 붕어빵님 아까 좀 인사를 또 해주신 분인데 NC소프트 올려주셨습니다. 이야, 굵직한 거 나오죠? 많이 빠졌죠. 16만 1,000원입니다. 네. 15만 1,000원까지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10%입니다. 최근에 사셨다고 합니다. 그쵸? 저 가격대. 네네. 근데 이제 아쉽습니다. 이 다른 섹터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최근에 그나마 25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다시 또 그 상승세를 가파르게 내놓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섹터도 섹터인데 섹터 내에서도 약간 굉장히 낙폭주예요. NC가.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100만 원 막 넘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언제예요, 지금 그런 그게? 적도 없고 또 원툴 게임으로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평가들이 이렇게 좋은데 네. NC소프트 리니지인데 또 그게 잘 안 돼요. 신작도 나오는 것마다 그러니까. 반응이 시원치가 네. 않고 이래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네. 그러게요. 네. 좀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전문가님 NC소프트인데요. 지금 약간 좀 손실 구간입니다. 근데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것 같은데 더 내려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자리를 보면은 이 NC소프트를 저가 매수하신 거죠. 이쯤 되면 올라가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NC소프트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주들이 엔터 미디어 다음으로 중국향 새로운 모멘텀, 게임주로 구분 짓자면 파노에 대한 발급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만들어줬고, 실제로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좀 지속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봐야 되는 전략은 뭐가 있냐면, 지금 시장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영역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좋은 섹터들이 지금 쭉 내려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고가권 행진하던 애들이 조선방산들도 쭉 내려왔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이제 반도체 실적 베이스 기반으로 막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에는 섹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테마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저가 매수할 때 뭐가 제일 유리할까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단연코 제일 유리한 건요, 제일 좋은 애가 많이 빠지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애가 제일 많이 빠지면. 지금 방산, 조선 오늘 시장 다 밀리는데 반등 나오죠. 제일 좋은 애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다음 순서가 반도체 바이오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요? 그 다음으로 좋은데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애들이 많이 빠졌을 때의 일반적인 반등 구간은 거의 필연적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반등이 아직 출발 안 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저가 매수할 때 뭐가 유리할까요? 네. 과대납폭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제일 좋은 애들이 많이 내려왔을 때. 대표적인 종목 제가 이야기 드리자라면은, 예를 들어 최근에 하나 에어로가 대장이죠. 방산 대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냥 안 내려옵니다. 쭉 유상증자 가지고 빠졌더라도 다시 반등, 빠졌더라도 다시 반등. 이 반등폭 자체가 1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점을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차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아예 바닥에서부터 모아갈 애들을 보고 있어요 라는 관점이라면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좋다고 얘기 드렸던 반도체 종목들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수출 단위로 실적이 올라올 게 예상돼서 이번 1분기부터 바뀔 것 같은 애들, 동진세미캠 같은 애들. 얘네도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아직 주가 레벨이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수익 실현 한번 했다라면 또다시 여기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략이 되게 간단해지죠. 근데 이게 타겟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이 종목들이 좋다, 이 섹터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판단을 안 한 섹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주가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반등이 아예 안 나오죠. 원웨이로 내려와 버립니다. 시장 내려가는 것보다 더 빠져요. 그래서 소외주가 되어버리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NC소프트는 사실 전반적인 실적도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좀 되고 있지만 과거에 리니지라는 IP를 통해서 폭발적인 실적을 냈던 때 주가도 막 100만 원에도 놀던 때랑 지금은 완전 다른 기업입니다. 실제로 신규 이입이 없죠. 리니지 IP에 대해서 지금 10대, 20대 새로운 유저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유저들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섹터 단위로 보면은 강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차시 반등해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고 또 종목 단위로 보더라도 게임주는 IP가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크래프톤이나 시프트업 같은 기업들처럼 개별 IP가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외된 섹터에 소외된 종목이 되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행인 점은 지금 비싸게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갈아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제가 지금 좋은 애들 중에서 많이 빠진 애들을 몇 가지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엔터도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죠. 저는 엔터도 가격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애들 안에서 노는 버릇을 들여야 되고 걔네들이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잡는 이런 형태의 어떤 매매가 될 수도 있고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노리시는 게 투자하실 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결론 이야기 드리자면 NC소프트 정리하시고 좋은 섹터로 갈아타시는 게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시장 안정화 좀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아 보여요. 현금 좀 들고 계셨다가 저는 빠르면 이번 주 후반부 늦으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 레벨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맞게 사면은 생각보다 단기 퍼포먼스도 좋게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많이 빠진 만큼 그러니까 빠르게 많이 빠진 만큼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이런 지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같은 경우에는 그닥 별로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서 우선은 중심에서 노는 버릇을 좀 키우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저 교체 매매 관점 얘기 드리고요. 시장이 안정되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중이라고 얘기를 좀 대략적으로 힌트 주셨으니까 이때부터 한번 좀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한번 매매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가슴이 아프네요. NC소프트 보면서 네. 게임주가 생각보다 안 가요. 크래프톤만 조금 별도로 잘 가나? 그리고 다 안 좋아가지고 진짜 섹터에 대한 어떤 이전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NC인 것 같죠? 야, 결국에는 게임사는 뭐 이것저것 다 있어도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잘 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하여튼 만항입니다. 이것도 뭐 영화만큼이나 신작으로 이런 고민들도 많고요. 네. 예. 저희가 피로도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언제가 가장 피곤하시냐. 근데 정답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벌써 정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네, 차나핑님께서 아침에 왜 피곤해요? 왜? 출근해야 돼서 피곤하고, 점심에 왜 피곤해요? 밥 먹어서 피곤하고, 저녁에 또 왜 피곤해요? 아이고. 퇴근하느라 피곤하고. 아이고. 네, 만원 지하철에 인생아. 또 시달리면서 가려면 피곤하시죠.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긴 해요. 네, 깊은 공감이 듭니다. 네. 네, 시달리면서 지하철 타고 집에 오거나 그럴 때 보면은 네.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요거를 다 네. 역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아침에는 새로 시작하니까 뭔가 좀 활기차게 기분 좋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네, 누가 나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점심에는 밥 먹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 앞으로 몇 시간만 버티면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잖아. 저녁에 퇴근할 때는 어때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이제부터 네. 아까 그분을 피곤핑이라고 불러주시고 네. 우리 김수경 앵커는 우리 긍정핑으로 하나? 긍정핑. 긍정핑이라고 좀 불러드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해요, 제 자신이. 아니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어떨까? 이 생각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저는 지금 딴 사람이 지금 약간 싹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뭐야.
뭘 또 딴 사람이에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힘내야겠지요. 예. 코코아마님께서도 종일 피곤합니다 하셨는데 맞아, 힘내시게. 맞아. 예. 시장이라도 힘내십시오. 조금 피로회복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바카스 예. 같은 시장을 기대하면서.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다음 주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저희 하트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세요. 네. 네, 매수가가 12만 5천 원, 10% 들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오늘 뭐 빠지죠. 네, SK이노베이션 6% 가까운 낙폭이 기록이 되면서 깊네요. 3월 달에 조금 안 좋네. 3월 달부터 조금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SK이노베이션이 그 지점에서 아마 사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근래 들어가신 가격대이고 물론 앞단계도 사실 수 있는 기회는 있으셨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이쪽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버텨내야 되는 구간인 건지 앞에서 지금 빠지는 종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종류별로 열거해 주셨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어떤 쪽에 해당될까요? 네, 이 종목 단기로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로 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은 애초에 안 맞고 이 종목은 이제 끌고 갔을 때 퍼포먼스가 앞으로 좀 날 수 있겠냐 이런 측면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저는 기대할 법하다고 봅니다. 지금 실적은 되게 안 좋아요. 당연하겠지만 SK온이 많이 부러져 있죠. SK온이 부러져 있고 화학 쪽도 실적이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말 저점 얘기 나오고 있고 조금 돌려 세울까 말까 한 기대감이 지금 1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지으면은 주요 사업부 두 개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었는데 오는 캐시카우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고 좀 부러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합쳤던 SK ENS 정도 합쳐지면서 기대감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에서의 에너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2년 전만 보더라도요. 원전 얘기하면은 거의 구시대 에너지 이야기했고요. LNG를 비롯한 화력발전 이야기하면은 구시대 에너지였습니다. 다 바뀌어야 되는. 근데 지금 보세요. LNG 굉장히 핫하죠.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반부인데도 불구하고 LNG 신규 프로젝트를 지금 3월까지 해서 6개 진행했습니다. 1월에 취임했는데 이 신규 프로젝트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단위로 국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써야 되는 건데도 신규 프로젝트 6개고 앞으로 추가로 매년 5개 이상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LNG 관련 프로젝트가 엄청 늘어나는 거고 실제로 LNG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SK ENS 사업 단위로 보면은 LNG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LNG 사업의 확장이 진행됐을 때 사업적으로 좀 수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테마주 말고. 근데 대표적인 게 지금 SK이노베이션이고 저는 이거 모멘텀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거는 다른 사업부까지 좀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되지만 이 정책 단위의 수혜를 한번 입게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면은 주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독일 제외하고는 글로벌 증시가 다 빌빌거리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괜찮은 애들이 방산 그리고 LNG 쪽이에요. 저는 이 SK이노베이션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글로벌 LNG가 랠리 나올 때 어디 기업이 갈 거냐를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책 단위로 수혜 가능성을 받고 또 주가의 퍼포먼스가 작용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끌고 가는 형태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있는 레벨 정도면은 이제 추가 매수도 생각하셔가지고 밑에도 좀 사두고 올라갈 때 쭉 끌고 가면서 분할로 익절하는 요 정도의 기대값을 가지고 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살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데 아직은 좀 이르고요. 더 빠져야 됩니다. 더 빠져야 돼요. 하방이 지금 많이 열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서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은 SK이노베이션이 지 혼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낙폭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때 그럼 시장이 좀 진정되는 형태를 보고 나서 사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진정되는 시기가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1만 원 깨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한 10만 8천 원 정도 레벨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이제 산 만큼 더 사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자. 그리고 기간 투자로 들어가야 된다. 기간 투자는 최소 6개월입니다. 길면 뭐 1년, 2년도 가져간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 한 LNG에 대한 코멘트는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LNG가 당장의 실적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막 계속 상방으로 가는 지금 예를 들어 방산이나 조선처럼 이런 구조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고 당장에는요. 그래서 좀
등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끌고 갔을 때 이 글로벌이 움직이는 거랑 같은 이제 모멘텀을 받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좀 끌고 가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만 가격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비중 관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 LNG 제가 지금 좋다라고 이야기는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좋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사버리면은 또 그것도 관리 안 돼요. 그리고 심리가 너무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비중은 3만큼만 더 사서 끌고 가는 걸로 이 점만 염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권장 의견이 나왔고 한 20% 정도 채워도 괜찮은가 봐요. 포트에서.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보유하시고 또 추가 매수 가격 좀 신경 써주면서 관리 네. 잘하시자고 얘기하시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 5위 한번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대 5위. 오늘 난이도 높죠. 5위가 어떻게 될까요? 5위 보여주시죠. 네, 언제일까 하냐면 그렇지, 오후 6시 퇴근이지 퇴근이고 무조건. 6%. 네. 이 6% 분들은 왜 피곤하실까? 이때가? 그러니까 피곤한데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신가? 아니 뭐 집에 가도 네. 뭐 낙이 없는 거죠. 아, 뭐가 재밌는 게 있거나 이거 뭐 결혼했든 결혼 안 했든 네, 뭐 네. 자기만의 시간을 좀 만들 줄 알고 이렇게 즐겁게 놀 줄 알면은 가서 뭔가 설레잖아요. 아, 나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나 뭐 해야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이러면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냥 회사에 안마의자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집에 안 가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머나, 어. 어머나. 총각인데. 어머, 총각인데요? 총각인데. 그냥 거기 좋대요. 아, 잔소리 듣나 보다. 장가 가라고. 엄마랑 같이 사는. 맞네. 그런 건 안 가고 싶지.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소개시켜줘요. 안마에서 탈피하도록. 아니 가슴이 아프다. 그만 자기한테 그만 신경 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차라리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날 나를 내버려둬. 무시해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내버려둬. 예,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스타일. 예, 그냥 가끔 인별그램 보면서 살아있구나.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각자 또 피곤함을 느끼는 시간이 다르기는 한데, 맞죠. 저는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어가지고, 퇴근 이후가. 물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또 육아가 기다리고 있고,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대로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물론 피곤은 하지만. 그리고 네. 하루를 어쨌든 열심히 살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을 네. 살아냈으니까. 그때 되면 얼굴에 혈색이 돌더라고, 보니까. 아니야. 막상 애기들 보면은 1시간을 못 가서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막상 되게 오랜만에 몇 시간 떨어져 있다 딱 보면 반갑잖아요. 약간 또 애잖아. 남편도 너무 반갑고. 그렇구나. 물론 오래 못 가.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맨날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옵니다. 그게 사는 거지 뭐. 그렇지 뭐. 네. 자, 어쨌든 오후 6시 퇴근 이후가 6%로 5위가 되겠고요. 네. 자, 한시 구간대에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1시 반 구간 지나가면서 양시장 모두 3%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공매도 재개 첫날 시장이 다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월요일에 또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TXR 로보틱스가 가장 상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기업과 소방 로봇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소방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는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삼성전자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 결국 나흘 만에 다시 6만전자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조금 더 낙폭이 깊어지면서 4%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6만전자를 벗어난 채 지금은 57,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넘어와 보면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말 미국 암연구학회 2025에서 차세대 이죽표정 항암제의 네수파립의 위암과 관련된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발표 초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FDA로부터 희귀의 약품 지정 승인을 획득한 데 이어서 이렇게 또 위암치료제 분야의 신약 후보로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의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다소 음봉을 그리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수준으로는 12%까지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2만 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넘어와 보면 클로봇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최근 로봇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흑자 전환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시장 대비로 클로봇이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5%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9,3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흥구석유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 석유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흥구석유도 10% 정도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반도체 장비 섹터로 묶이는 IMT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장중에는 10%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2% 정도의 약세를 보이면서 12,3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진첨단 소재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공매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만큼 대진첨단 소재도 6거래일 만에 강세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강한 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세를 보이면서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넘어와 보면 모비데이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모비데이즈는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이 마감 시한인 이번 주 토요일 전에 타결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혜 기대감이 또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내려와 보면 이재명 테마주인 오리엔트전공 오늘도 순위권에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연이틀 급등을 한 뒤에는 전거래일에는 하락을 하면서 테마주 내에서도 엇갈리는 횡보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2%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만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로 넘어와 보면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선주들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오늘 장에 현재 강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하나오션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10위에는 콜마홀딩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순위가 새로 고침되면서 순위를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콜마홀딩스는 오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미국계 펀드인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주주 제안에 따라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달튼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된 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정말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현재도 1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만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위에 있는 하나오션 현재 구간에 그대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2위에는 알테오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단골 손님으로 바이오주가 지목됨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오늘 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비만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5만 8천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산불 관련주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3위에는 자연과 환경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자연과 환경도 오늘까지 나흘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에 들어와 있는 SY는 오늘 장에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산불 관련주로 묶이지만 그래도 7%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에 들어와 있는 대신정보통신까지 이 산불 관련주로 함께 묶이는 종목인데요.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서 산불 예방과 또 진화체계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정보통신이 총판을 맡은 파이어워처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대구시에서 산림청보다도 빠르게 산불을 발견해서 확대를 막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정보통신도 오늘 장에 20% 넘게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8%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도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4%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19만 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아래쪽에도 정치 테마주 형지 INC가 들어와 있습니다. 휘청이는 시장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11%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에코프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집중 타깃이 된 가운데 에코프로도 장 초반부터 미끄러지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장에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는 결국에 5만 원 선까지 내어주고 장중에 5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5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11% 정도의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 들어와 있는 대화제약도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3%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철강주로 분류되는 동양철강까지 순위권에 들어와 있지만 6%가량의 약세를 가져가면서 1,000원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버텨야 할지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넓고 어렵게 질문을 주셨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어려운 시장이 네. 아닌가. 밖에서는 관세 갖고 뭐라고 해. 안에서는 공매도 오늘 재개돼가지고 그러게요. 삼성전자 하락하죠. 거기에 2차전지 대형주 전부 다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이거요. 몰랐던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고려는 좀 해오고 선반영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는 여기서 좀 더 또 똘똘하게 역으로 좀 이용하는 방법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공매도 영향도는 그다지 없죠. 시장 단위로 보면 그다지 없고 오히려 많이 빠져 있었지만 그 평가조차도 고평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2차 전지주들만 이제 아무래도 좀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차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다지 특이하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일단 시장 낙폭 정도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 제가 아까 NC소프트 상담을 드릴 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내가 들고 있는 애들이 좋은데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건가? 아니면 시장 상관없이 애매한 거 내가 들고 있었는데 또는 별로 안 좋은데 테마 같은 거 껴있어서 들고 있었는데 이게 시장 내려가니까 더 빠지는 건가?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 시장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단기 하락이 쭉 나오면 단기적인 반등은 일정 부분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옵니다. 갑자기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한.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올라오는 단계에서 좋은 애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요. 실제로 이제 제가 섹터로도 많이 구분해드리고 제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보는 섹터가 몇 개 없죠. 맨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애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중간한 거, 애매한 거 또는 안 좋은데 잘못 사서 들고 있는 거 이런 거 들고 가면 반등 나올 때 포모 느끼시게 될 거예요. 좋은 애들이 쫙 올라가고 있는데 내 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얘기 하냐면 아니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내 건 안 올라가? 이런 방식이 돼버립니다. 그거 안 되려면 지금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빠지는 애들은 저가 매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는 포트에 저는 주식이 꽉 차 있는데요 하면은 지금 같을 때 다 빠지다 보니까 교체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분들은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고 그걸 못한다. 하시면 주식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2년, 3년, 4년, 막 5년 물려가는 종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 차례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주도주가 바뀌고 또 주도성이 강한 애들은 조정받았다가 조정받을 때는 남들보다 덜 받고 올라갈 때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판단에 따라서 지금의 조정이 기회가 될지 지금의 조정이 또 다른 위기에 봉착이 될지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선택한 섹터는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는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 거기 속해 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하락 나올 때 오히려 보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가서 뭐 산책하고 오시고 그러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좋은 애 들고 있는데 지금 시장 보고 있으면 판단이 이상해져요. 사람의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소형주들 막 동전주들 상한가 들어가죠. 괜히 내가 좋은 거 들고 있는데 빠지다 보니까 이거 팔고 이상한 거 사게 돼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를 안 할 정도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심리 관리나 이런 거에 숙련자가 아니면은 안 보는 게 나은 시장입니다. 좋은 거 들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구분만 잘 하시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작년에도 이런 조정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좀 크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조정을 달고 삽니다. 사자마자 돈 버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좋은 애를 들고 있는가 또 좋은 애를 좋은 가격에 샀는가
아니면 또 꼭대기에 사가지고 좀 물려있지 않은가 이런 거를 스스로 객관화하는 과정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객관화를 했다라면은 그에 따라서 좀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매도 어쨌든 간에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 제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본적인 방법, 스탠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또 시장이 선택한 섹터를 우리가 선택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가야지 크게 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무엇 때보다 요즘은 그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메타인지라고. 네. 자기에 대해서 매매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시장과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혼자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시장에 순응하면서. 그쵸, 네, 그쵸. 잘못됐을 때도 이게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진짜 어려운 건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약간 좀 대신에 이제 확 돌려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럼요. 데일수록 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요. 물고 늘어져야 돼요? 물고 늘어져야지. 끝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알겠어요. 독종 같은 정신으로. 독종. 네. 알겠어요. 오케이. 버텨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행복한 마음님 꼭꼭 진단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 주셨는데 네. 당첨되셨습니다. HPSP 들고 계시구나. 네, 이 반도체. 종목인데 매수 시점이 31,000원. 네, 15%세요. 34,000원 고점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다가 시기를 놓치셨다고 합니다. 그때 때문에. 팔 걸 하다가 망설이다 안 파셨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 이후로는 주가가 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일단은 매수가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다른 고민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굉장히 큰 손실은 아니세요. 네, 전문가님. 매도 타이밍 한번 놓치셨다고 자책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놓치신 게 맞으신지 그러면 다음에 기회는 어느 정도에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HPSP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또 좋은 종목이에요. 반도체 중에서도 실제로 장비단 종목 중에는 프리미엄 주는 장비가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TC본도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기도 했습니다. HPSP도 비슷한 형태인 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혼자 하죠. 글로벌에서 혼자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ST와의 이제 소송이 있었지만 그것도 승소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권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반도체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HPSP 같은 애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노이즈가 좀 있는 게 인수합병이 있죠.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죠.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데 그리고 매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까지 등장하게 되면은 아마 거래 막 세게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불기둥 이런 거 있죠. 급등 나오는 그런 형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정도 좀 되면은 이야기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는데 이런 재료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종목한테 별로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적이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단순히 시장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죠. HPSP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는 좀 더 빠지면 한번 더 사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25,0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이제 매수한 만큼 더 사가지고 비중을 가져가자. 근데 매수한 만큼 더 사면 비중이 30% 되잖아요. 그거는 쭉 홀딩해서 기간 투자하기는 좀 헤비한, 비중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쭉 낮추잖아요. 비중은 커지고 반등 나오면 내 평단 정도 왔을 때 손실 안 보는 선에서 비중 많이 줄이면 한 절반 줄이시고요. 그러니까 30% 되면 한 15%로 비중 줄이고 그게 아니고 30%에서 이게 좀 더 갈 것 같다 또는 이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은데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드리는 코멘트도 듣다 보면 그랬을 때는 한 10% 줄여가지고 20%만 들고 가는 정도 이 정도가 저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종목이 안 좋은 게 아니다. 시장 때문에 내려간 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간 투자했을 때 M&A 이슈까지 좀 붙어주면은 주가 퍼포먼스도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근데 반대로요. 이 M&A 같은 거 껴있을 때는 M&A 터지기 전에 주가가 좀 조용해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비중 조절만 좀 해두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다지 나쁠 거 없어요.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심초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그러게 하니까 말이에요. 네. 던져주자마자 좋은 종목입니다 하셨거든요. 맞아요. M&A 터지면 얼마까지 가려나 궁금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서도 그 공매도 네. 때 얘기해 주셨지만 좋은 종목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 때문에 살짝 밀린다고 딴짓했다가 이게 이제 엇박자 탈 수도 있으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 네. 시간에 산책 가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잘 가지고 네. 잠깐 산책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드라마 대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뭐 우리 김수영 앵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는 힘드네요. 퍽싹 속아수다하고 네네. 우리들의 블루스. 옛날에 그 이병헌 씨가 제주도 말 막 했던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게 네. 뭐가 더 재밌냐 막 이러고 있는데 둘 다 봤어요? 둘 다 봤죠. 제가 어. 근데 느낌이 약간 비슷한데 조금 더 슬프죠. 폭삭 속았수다. 제가 완결을 안 봤기 때문에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네. 둘 다 굉장히 웰메이드인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렇군요. 같은 제작진인가 보죠,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특히, 대단한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네. 연기도 잘하는 사람, 아이유 같은 사람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쵸. 그 이병헌 씨는 진짜 그야말로 모든 연기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막 깡패도 했다가, 갑자기 장사도 했다가, 요즘은 바둑 기사도 아마 할 겁니다, 곧. 진짜요? 그런 거 할 거기 때문에. 아니.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나저나 지금 43분인데 어떻게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되나? 하나 더 해야 되나? 네. 하나를 짧게만 좀 우리 전문가님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령할까요? 하나만 짧게만. 네네. 사이점님께서 보령 올려주셨는데 이거 옛날에 비만 치료제도 약간 나왔던 종목이죠. 12,100원입니다. 10%의 비중이시고 지금 10,000원 깨고 오늘 시장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계속 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바닥이 잡히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네. 빨리 나와야 되는 건지 저때 높았을 때 기준보다 지금 뭐 개선되는 분위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게요 약간 횡보할 때 이제 거의 다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걸 좀 깨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과한 상황인 건지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팔까요? 자, 뭐 손실볼 종목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런 애들은 어차피 시장 올라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시장 단위 움직임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가 올라간다? 그러면 바이오 막 1등 대장부터 좋은 애들이 막 퍼포먼스 나올 때, 바이오 맨 뒤에서 붙어가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나도 바이오야 하면서 같이 가는 애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기대값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리고 새로 나올 재료들도 그다지 없고. 비만 치료제 코멘트 주셨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영양권,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나 노보디스크의 영양권에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면은 반감기에서 이제 펩트론이나 뭐 인벤티지 랩 정도, 경구용으로 가면 D&D 파마텍 정도. 이거 제외하고는 그냥 올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보령을 사신 게 저는 뭐 오래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사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는 별로 안 빠지는데 내 거 왜 이렇게 빠지지 싶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대부분 안 좋은 애들입니다. 주가 빠지는 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다 상대치 비교를 하셔야 돼요. 내가 바이오 다른 특히나 바이오 테크, 플랫폼 테크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내게 많이 빠지지 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이 판단하는 거를 거스를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막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다 물려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바이오 보실 거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드리는 게 빅파마와의 연관성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 보라고 말씀드려요. 바이오테크는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웬만한 애들 다 테마주예요. 여러분 옛날에 막 임상 들어간다면서 신라젠이라든지 차바이오텍 뭐 이런 기업들 많이 기억하시죠? 대부분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타겟하는 바이오주들이 실제 글로벌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들과 맞물어 떨어지는지, 또 빅파마와의 연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건지, 또 빅파마가 그 기업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여부, 대표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기술 평가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위험하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더 딥하게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할 수야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령 같은 기업은 이제 냅두면 됩니다. 손실 보기 싫다 하면은 냅두시면은 본절 올 거예요. 그럼 본절 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높은 기대감을 안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지. 시장 대비 시장 정도의 수익률 가져갈 거면 그냥 지수 인덱스 펀드 같은 거 들어가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다지 기대감 있는 기업이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섹터 안에서 좋은 애들을 보시는 걸 연구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을 볼 애는 아니니까 본전 오면은 정리하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손실 안 볼 종목이다도 사실 이런 종목도 그렇죠. 많지 않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네. 잘 나오시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또 어떤 종목이 핵심인지 순간 또 힌트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맞아요. 것들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비만 치료제에 포인트가 있다면 방금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종목으로 갈 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근우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는 언제 봐도 이 표정과 이 그 분위기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이 네. 계속 바뀌는 게 그러니까 뭐 기분도 맨날 바뀌고 이러는데 높낮이가 심한 사람. 근데 전문가로서 네. 뭔가 네. 일정하게 딱 유지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자기 관리가 뛰어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신뢰가 갑니다. 일단은 종목 들으면서 뭔가 평정심을 찾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항상 똑같잖아요. 물어보면 어떤가요, 전문가님? 똑같잖아요, 항상 여기 상단을 보고 계시다가 네.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정심. 네. 예. 옆에서 막 이러면 불안한데 더 이렇게 감정 동요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제가 그런 거 되게 잘 하는데 유발하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또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 4위 4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언제 가장 피곤하십니까? 퇴근할 때가 그나마 덜 피곤하고 4위는요. 그다음, 네. 요거지. 네,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죠. 출근해서 얼마 안 됐고 하니까. 네, 화이팅이 넘치는 시간이긴 하죠. 근무 시간 중에는 가장 화이팅이 넘치죠. 그리고 네. 이제 실제로 이 행정 업무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침 시간에 그래도 뭐 이렇게 커피도 좀 마시면서 네네. 천천히 몸을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 나름 전 뭐 기분 좋은 시작이 아닐까. 네. 그나마 좀 덜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건행코님도 이 시간대가 좀 여유로우실 것 같은데, 몇 시 끝나시죠? 8시에 끝나시죠? 아침 방송. 8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때 가서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마시고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조금 보내고 여유 오고. 있으신 시간 낮잠도 좀 주무시고 하고 뭐 달리기도 네. 하고 오고. 저는 이때가 제일 그냥 하루 중에 정신이 없습니다. 우당탕탕탕. 9시에서 네. 12시면은 네. 출근한 다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10시부터 이제 생방 들어가거든요. 10시부터. 그럼 그 전에 준비 시간 그 오전 9시 전에는 이제 또 이제 집에서 이제 등원 준비.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제일 제가 하루 중에 제일 바쁜 시간. 오히려. 네. 피곤한지 뭔지도 몰라 바쁘니까. 그렇죠. 항상 바쁘니까. 저 시간대를 지나가면 그제서야 이제 넋이 나가가지고 네, 이제 허공을 그러다가 가만히 보고 이제 있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배 좀 채우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소화시키러 랭킹 쇼트 들어오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루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아유, 돼가죠. 제 업무가. 고생하시네.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네. 어쨌든 본인은 행복하다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다고까지는 안 했는데 안 한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버틸만 하다 그랬죠. 알았어. 추측하지 않을게요. 진짜. 예. 자, 네. 그러면요. 우리 금산 전문가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항상 뭐 밤에 방송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치질 않으셔. 항상 일정한 네. 페이스로 힘 있단 말이죠. 전문가님은 피곤한 게 있으시긴 합니까? 보통 주식시장이 이제 그 9시에 개장을 해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판에 가면 2시, 3시쯤 되면 좀 피곤함을 느끼죠. 그때 피곤하죠. 네, 그때가 좀 상당히 머리가 피곤한 거죠. 그러시구나. 딱 끝날 무렵이. 그러면 너무 피곤해.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증시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문가님은 푸세요? 나 중요하네. 조금 풀어야겠다. 궁금해요. 네. 저는 그 멘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 회원들한테 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네. 또 다른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각은 잘 기다리면 저는 좋은 날은 지금 공매도, 관세, 정치 이 세 가지의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만 잘 견디시면 저는 좋은 날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인생은 버티기예요. 네. 자, 그런 명언과 함께 네. 폭삭 속았수다가 요즘에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았다 이게 아니라 제주도 속은 거 아니에요? 방언이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폭삭이 약간 매우 상당히 고생하셨다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 말에
말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 예, 이 제목 안에 많은 게 있네요.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폭삭 네. 속았수다. 자, 그러면요 종목 가겠습니다. 네. 자, 울릉도 탁구약기님의 종목 갈 텐데요. HD 현대중공업. 예, 30만 8천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때 매수를 하신 이후에 좀 더 레벨이 좀 더 다운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10% 과연 이 종목이 반등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지금 그러게요. 약간 이제 제가 봐서는 저도 이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네. 정확하게 모르기 했으면 때문에 좋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바닥 뒤꿈치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것 같은데. 듭니다. 네. 자, 전문가님 HD 현대중공업 다시 한번 저 전고점 수준까지 그럼 갈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조선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제가 여기서 요 공매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 공매도가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에서는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현대중공업의 그 대차 잔고가 얼마나 늘어났나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제 앞에 이게 모니터가 제 앞에 모니터가 7대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니터가 총 7대의 모니터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중공업의 대차 잔고가 그 여러분들 1월 15일 날에는 이때까지 대차 잔고가 54만 7,927주였어요. 그런데 3월 28일 날까지 딱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대차 잔고 수량이 좀 늘었네, 그죠? 178만 5,731주네요. 그러니까 1월 15일 54만 7천주에서 3월 28일 날 178만 5천주니까 한 20% 정도 증가됐죠, 그죠? 이 정도 증가된 거죠. 그런데 이 대차 잔고의 수량이 전체 거래량의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되느냐를 한번 알아보시면 앞으로 공매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대중공업의 상장 주식수가 8,8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78만 5,731주 나누기 8,800만 주를 나눠주면 퍼센트로 말하면 한 1.9% 정도의 대차 잔고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시장을 공매도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보통 조선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요. 그죠? 이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나, 그죠? 또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나오는 거지,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쉽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찰리 먼거에 제가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는 것과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한번 볼까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에 매수를 하셨냐면은 30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네, 그죠?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28만 원이니까 30만 8천 원이면은 이게 보니까 33일 입뱅선이 딱 정확하게 30만 8천 원이네요. 이게 보시면은 까맣게 칠해놓은 거 있죠? 요거? 이게 33일 입뱅선인데 요 가격이 정확하게 30만 8천 원이네요. 그러면은
요 가격에서는 손실을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30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 보지 마시고 요 가격에 한번 팔아주세요. 한번 팔았다가 우리가 한번 숨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여기서 팔아놓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니까 이분께서는 매수 가격 그때 오면 그때 매도하고 난 이후에 한번 추이를 한번 내다보시고 매매하는 게 좋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지금 비중을 보니까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 오면 매도 이후에 다시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손실 없이 매도하자라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고, 보유를 우선은 해보자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을 본 상태에서 재도전을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HD 현대중공업 갖고 계신 분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은 분들 대응하고 계신 종목이실 것 같아가지고, 네, 다 함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주고 계신데, 네. 제가 고수한 분을 발견했어요. 어떤 고수인가요? 오늘 저희 단골 같이 해주시는 저희 고고식님이 안 계세요, 오늘. 어디 가셨는지 저희 시청자분들도 찾고 계신데, 저희 서당깨님께서 벚꽃 피었나 확인하러 가셨을 것 같다고. 아, 그런가요? 진정한 고수 아닌가요? 고고식님 오늘 안 계셔. 이야, 이때 이런 알고 빠지신 거 아니에요? 너네들이나 해. 나는 나갔다 올게. 약간 이런 거 아니실까요? 진정한. 네. 실제로 이제 고수들은 이렇게 잠깐 쉬고. 여쭤봐야겠다. 그리고 네. 다른 분들께서 오늘 내용들 보니까 오늘 손절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손절하셨다. 뭐 시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트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워낙에 내려가니까 어떡해요? 예 정말 네. 마음이 아픕니다. 예 어쨌든 손절하기 전에 우리 종목 한번 점검 한번 받고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손절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요 물론 네. 큰 마음 먹는 거니까 그럼요.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움직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저희 DLENC 터치해님의 종목으로 터치해. 넘어가겠습니다. 터치해. 처음 뵙는데. 네. 그러게요. 3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그리고 10% 여기서 익절하고 그만둬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익절 고민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다행입니다. 그쵸?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우와. 저희 시청자님이 39,000원대 진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와, 그리고 나서는 수익의 기회가 있으셨죠? 네, 분명히 있으셨는데 그때 파시지를 않았고 지금 팔려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약간 이제 저 위에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파시기는 아까운데 어쨌든 수익권이긴 하니까 이거라도 챙기자? 삼재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데도 좀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는 거 봐가지고는 글쎄 좀 더 가볼까? 이럴 것도 생각하시고. 할 수 있죠. 사람 마음이 또 저 꼭대기를 보게 그러니까. 되니까. 다시 시장 때문에 밀리면 또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이 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은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그때 기회가 올 때 오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 재간이 있어? 네, 버틸 수 있어? 일단은 수익 챙기자라는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지 네, 전문가님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지금 DLENC가 요 건설주이면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요 저점에서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요 상승폭이에요. 거의 40%가 넘어간 거예요. 이 정도의 지금 급등이 나온 겁니다. 지금 건설주 중에서 DLENC가 아마 주가가 가장 달리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재무 구조를 놓고 보면 건설주 중에서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 이게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PR이나 PBR을 놓고 보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좋은 기업이 곧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DLENC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와 있으나 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봐요. 이게가 보통 요 좋은 주식들은요, 요 33일 이상 깨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죠. 좋은 주식들은 웬만하면요, 33일 이평선을 깨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게
그 이평선을 제가 다 지어볼까요? 5일하고 20일, 60일, 120일, 10일 다 지우고요.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33일 이평선 하나만 제가 딱 남겨놓을게 보세요. 이게가 주가가 좀 까맣게 칠해놓은 거 이게 33일 이평선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대롱대롱 붙어 있잖아요. 그죠? 33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지금 강해지고 있잖아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보세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한 2% 정도 하락은 하고 있으나, 33일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이 고비만 잘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 아마 시도될 거예요. 단, 이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아래쪽으로 좀 방향은 나오겠죠. 그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9,5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자리는요, 그대로 한번 기다리세요. 오늘 자리는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이 종목이 종가상으로 보세요. 제가 오늘 빼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은 며칠입니까? 4일 동안 1, 2, 3, 4일 동안 지금 33일 이평선을 좀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지금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기다렸다가요. 이거 지지되는 거 확인하세요. 33일 이평선이 대략 얼마냐면은 41,600원이에요. 요거요. 요 41,600원. 요거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내일 모레까지. 내일 모레까지 이게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시라고. 요 지지가 되면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41,600원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사람이 심리가요. 아, 이걸 지지가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매도가 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 지지가 되겠구나 한다면 주가 위로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오늘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41,600원. 요 33일 이평선 지지가 되는가 잘 보시고요. 이거 내일 모레까지 보세요. 그래 지지가 되면 이거는 주가는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이게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여러분 바로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이걸 33일 이평선 내일 모레까지 기다렸다가 가져갈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33일선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3일 이평선을 익혀주는지에 따라서 네. 완전 극명하게 그 결과가 엇갈리네요. 그렇습니다. 41,000원이 이분에게 네.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어요. 네, 이틀 뒤에 한번 볼까요, 저희도? 네, 알겠습니다.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한 3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랭킹 가장 피곤한 시간대 3위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간대인지 보여주시죠. 네, 저는 3위예요. 저는 요게 제일 피곤한데. 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 그러니까 네. 일어났을 때네요. 그쵸. 기상을 했을 때. 네네네. 일찍 일어나죠. 네. 그렇죠. 이제 몸이 약간 무겁죠. 근데 이럴 때는 좀 무조건 아침에 루틴상 커피 믹스 하나 먹어요. 믹스? 믹스를. 그 프림이랑 들어간 거 설탕? 그렇죠. 맥으로 시작하는 이제 맥의 마음. 그걸 먹는데. 아니, 촌티나게 그런 걸 먹어요. 왜요? 그럼 안 촌티나야 돼요? 아메리카노 먹어야지. 아메리카노? 네. 그거 내리는데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소리가 크게 나면. 아니, 이거 가루 타 먹는데, 저는. 그런 걸로요? 이거 가루 타가지고, 근데 그 1층에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3층 분장실로 올라가거든요. 아이고, 저는. 예. 뭔 놈에. 그거 왜냐면 살쪄요. 뭘. 살찌고 몸에도 안 좋다고 저번에 이종구 전문가님한테 혼났잖아요. 먹으면 그렇군요. 안 된다고. 네. 당 올라간다고요. 그건 이종복 전문가가 그 당뇨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내 잠 깨는 데는 인정. 최고. 이게 네. 뭔가 이렇게 짜르르 맞아요. 하면서 뭔가 이 짜릿함. 아침에 저는 솔직히 힘든 게 있지만 그래도 네. 그거 한 방이 있어가지고. 그게 행복하죠. 또. 전 그거 되게 행복해요. 되게 조용한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 깨는 거. 집에 그 몇백 개짜리 샀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나 이거 안 할게요. 저 3위 안 할게요. 또 행복하다. 나름의 또 뭔가 나만의 고요한 시간이 긍정핑이자 있어요. 긍정핑. 아니야. 이거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바꿀게요. 하지만 네. 많은 분들께서 21.3%나 피곤한 시간대를 일어나자마자 이걸 그렇구나. 굉장히 고단해 하셨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2시 구간대 어떠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거 넣어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종목들이 대체로 순위권에 지켜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새롭게 올라온 종목 엘컴텍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장에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중국의 최애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히토류 대체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가 히토류 개발에 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엘컴텍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까지 나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1,2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일부 로봇들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TXR 로보틱스가 6% 가까이 상승하면서 21,0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8위에는 클로봇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도 강세를 지켜내면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보면 3위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전히 5만전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이렇게 6만전자를 벗어난 뒤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도 3% 정도의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내려와 보면 콜마홀딩스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듯이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이사회 진입 소식에 관심을 받으면서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만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5위로 내려와 보면 모비데이즈도 들어와 있습니다. 틱톡의 파트너 사인점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6%의 강한 움직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6위에는 제주은행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10%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8,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와 보면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오늘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6% 안팎의 상승률은 지켜내고 있지만 그래도 음봉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는 21,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형지 INC가 여전히 강세를 지켜내면서 현재 구간에 더욱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5%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1,6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석유 관련주가 부각이 되면서 흥구석유도 여전히 순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은 달렸지만 그래도 7%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볼 텐데요. 먼저 11위에는 인스피언이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 기업 최초로 SAP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장중에 18%까지 치솟으면서 VI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반락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11%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는 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넘어와 보면 산불 관련주들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2위에 들어와 있는 자연과 환경이 3%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15위에는 대신정보통신까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이재명 테마주가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는데요. 13위에 위치한 오리엔트전공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위로 내려와 보면 SCI 평가 정보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오늘장에 오랜만에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11%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는 한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 정도의 강세를 지켜내면서 2,1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내려와 보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 국내 반도체 투톱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여전히 4%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19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내려와 보면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5만 원 선까지 벗어나기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정확히 5만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만 원 회복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11%의 큰 폭으로 밀려나면서 현재 구간에도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늘 당일 누적으로도 확인해봤던 종목들이 나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밖에 하나오션과 대진첨단 소재까지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을 확인해보면 이 TXR 로보틱스나 클로봇 등 일부 로봇주들이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손정희 회장이 1조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AI 로봇 산업단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로봇주들이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뉴스가 앞으로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아우, 강폭행보입니다, 진짜. 소프트뱅크. 그러니까 보니까 네, 네. 찾아보니까 이게 공장에 이제 사람들이 제품 만들려고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게 다 AI 로봇으로 싹 바뀐다는 거죠. 맞아요. 와, 그러면 와. 거의 최첨단?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 전기 엄청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건데? 그런 그쵸?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손정희 회장이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의 그 스타게이트 관련된 그 내용과 연결해가지고 네. AI 로봇을 이제 대체 인간 대신에 넣어서 하는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모멘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지금 뉴스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AI 로봇을 미국의 이제 공장을 이제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시장에 있어서 주가의 하락을 좀 처진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보시면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이렇게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레인보우잖아요. 오늘 보면은 지금 장중에 보면은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위쪽으로 2.2%죠, 그죠? 거기가 지금 뭐 약밥 상태에서 놓여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거기에 대한 손정희 회장의 그 AI 로봇 공장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 공매도의 타겟으로 지금 미리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40V가 41만 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죠. 41만 원대 여기가 41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레인보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41만 원대 종목이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26만 5천 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락폭이 상당히 큰데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고 PR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우리가 고퍼주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고퍼주는 지나치게 요 고퍼주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갱마를 아마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고퍼주는 여러분들 갱마로 따지면요. 배당률이 낮아요. 배당률이 낮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자리에 잡아서 크게 먹을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가 높잖아요. 그죠? PR이 높다고 하는 것은 기대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대가 높은 만큼 만약에 미래 예측이 틀리게 되면 여러분들 돈을 크게 읽는 그런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고퍼주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런 측면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자리에서 물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에서는 중립입니다. 중립. 기술적인 반등은 아마 시도는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제가 레인보우 하나를 놓고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레인보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반등은 아마 시도는 될 거예요. 얼마 정도까지? 제가 33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요 가격대가 대략 한 33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싹 팔아주세요. 이 정도에서는요.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제가 또 추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33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워낙 지금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월봉을 여러분 보시면요. 월봉을 보시면 이미 위쪽에 고점이 한번 나왔죠. 그죠? 이게 벌써 이 꼴이 좀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그죠?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음봉이 좀 떨어져 있죠. 그죠? 주가가 이게서 바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시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33만 원, 32만 원에서 33만 원. 이게 오면은 전량 다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더 추는 또 뒤에 한번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지켜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 대장주를 통해서 이 업황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된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 오늘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네. 폭삭 망했수다, 아유. 폭삭 박살났수다, 깡통 저런. 찼수다, 나락갔수다. 매우 힘드시군요. 와, 이거 네. 어떡해요. 저희 강사님께서는 매수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손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참아야 되는데, 그럼 삼전을 하한가에 주문해 놓으신대요. 뭐라도 이렇게 근질근질 하니까 놓으시는데, 절대 성사될 리 없는 삼전 하한가에 걸어 놓으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현명하다. 자, 네. 어쨌든 간에 일종의 그런 인버스 전략인 거잖아요. 아, 그쵸, 인버스 그쵸. 전략. 폭삭으로 가는 인버스인데 현실화될 리 없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가장 확실한 종목에다가 싸다고 생각하면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뭔데요? 그거요? 그 종목이요. 아까 삼성전자 같은 거.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거. 어렵죠. 그것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 예. 저희가 또 종목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네. 이 종목 괜찮다. 네. 이럴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힌트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예, 근데 랭킹쇼 진짜 하십시오. 예, 말 조심하게 되는 오늘장이라서 가슴 아파서 이거 다음 종목 건행커님 해주세요. 뭐 예. 특별히 이제 뭐 제가 저도 그냥 가슴이 막 되게 아픈 건 아닌데 어쨌든간 다음 종목. 뚠뚠이님께서 뚠뚠이.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요. 네. 그리고 평안님께서도 에코프로 올려주셨습니다. 아우 와, 진짜. 평화님 너무 비싸시다. 네, 너무 비싸요. 예. 13만 원대. 자 우선은 뚠뚠이님께서는 69,500원에 네. 10% 눈물 납니다. 어떡해요. 평안님께서는 눈물을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13만 9천 원에 59%입니다. 너무 많이 빠진다. 와, 저 오늘. 비교해 놓은 거 근데 보이시나요? 5만 원이 깨질 줄은 몰랐어요. 네. 어마어마하면 더 올라가나요? 그저기군요. 야. 자, 이 정도면 눈물 나는 것도 눈물 나는 거지만 저분께서 더 힘드신 상황이죠. 눈물도 안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평화님 내용을 뭐 쭉 추가로 좀 보자면 네. 물 타고 계속 사셔 비중이 높아졌는데 절반 매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 보이세요. 비중 너무 많으신데.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하락을 네.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뚠뚠이님, 그러니까 69,500원에 10% 기준으로 좀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번에 에코프로인데요. 이거 계속 내려가요. 이게 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니까. 한숨의 끝은 어딜지. 네, 이거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어렵네요. 오늘 질문이. 지금 이제 공매도에 그러니까 취약한 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죠, 그죠? 그 다음은 2차 전지.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그 종목군들이 워낙 지금 하락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공매도 장구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종목이죠, 그죠? 제가 지금 이쪽 모니터를 보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 포스코 푸체엠, 그 HLB, 알테오젠, 삼청당 제약, 포스코 푸체엠, 차바이오텍, 지금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내용을 놓고 볼 때 보세요. 지금 그렇게 기업 자체가 사실은 성장성이 지금 대두가 되다가 딱 지난해 보세요. 딱 적자로 돌아서 버리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지난해 지금 여러분들 이게 2,930억에 지금 적자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2022년도에 6,132억의 영업이익을 내다가 그 다음 2023년도에
982억의 영업이익을 내다가 이때 다 흑자잖아요. 지난 딱 적자를 보니까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공매도의 타켓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적이 수반되지 않고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에코프로가 12%의 급락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12%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6조 6천억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다만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점은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저점은 나올 건데, 이분께서 69,5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큰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69,000원이면은 여러분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이게 거기가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요 가격대. 요 가격대가 68,000원이잖아요. 이게가. 그러면 이 정도의 가격까지는 리바운드가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거의 69,000원대니까 이 정도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주가가 7만 원을 넘어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게 딱 뒷받침이 돼야 주가가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전에 69,000원에 가지고 계셨으면은 이때 지금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 지금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넣었잖아요. 지금 자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기다렸다가 손실을 많이 줄이고 매도하는 전략. 7만 원 가기가 쉽지 않다. 7만 원 가려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숫자가 보여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요. 68,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많은 분들께서 물려 계신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타 여러 가지 피를 얻어내지 않았을까. 매수가 근처까지는 가능은 한데 7만 원 넘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은 매수가에서 좀 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에코프로까지 보고요. 오늘 금산 전문가를 또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대 이제 2개 남았습니다. 1, 2위를 공개해 주시죠. 네. 1등은 오한시에서 3시 사이면 저희 랭킹쇼 시간 당첨. 네. 그러네요. 1시에서 3시. 제가 제일 피곤하고. 네. 무려 33.1%. 사실 저도 랭킹쇼 없었으면 분명 이 시간에 자고 있었을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 랭킹쇼가 저를 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 힘든 시간대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세상도 어려운데 1,700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 다들 좀 힘을 많이 내셨으면 저희 금산 전문가님의 긍정, 그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장 상황 잠깐만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좀 시장 지을까요?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아까 전에 3%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은 바닥을 윗꼬리. 그냥 하지만 뭐 추세가 좀 돌아선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뭐 외국인 하는 거 보십시오. 코스피 코스닥에서 너무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속하네요. 네, 야속합니다. 오늘만 좀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좀 팍팍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